시서스. 네, 시서스는요. 네. 제 앞에 화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의 고대 전통 의학서죠. 아유르베다에도 소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여러 민간 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식물 중에 하나인데 포도과의 덩쿨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요.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 건조하고 습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 때문에 과거부터 이 시서스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의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서스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민간요법 쓰여져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시서스 다이어트 정말 많이 들어보고 사실 저도 시서스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관리를 좀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체중 감량에 정말 시서스가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해외 경우 살펴보면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 원료로 캐나다 보건국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2010년에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요. 시서스를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냐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살을 빼면 티가 났어요. 바로 몸에 탁 나타나고 힘도 딱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잖아요. 그럼 체중이 줄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체형이 바뀌고 얼굴만 맞아요. 이상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노화가 될수록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더 살이 잘 찌는 체형으로 변하기도 하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을 빼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시서스 추출물을 먹인 그룹에서는 2주 만에 약 2.47kg, 그러니까 2.5kg 정도 빠진 결과가 있었고 4주 정도 먹였더니 4.3kg 정도까지 체중을 감량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서스가 앞서 살을 뺐는데 뭐 티가 안 난다 이랬잖아요. 시서스로 다이어트를 하면 체형 변화에도 좀 도움을 주나요? 네, 그래서 체중뿐 아니라 체형에 관한 변화도 살펴봤는데요. 시서스 섭취 8주 후에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지방까지 고루 살펴봤더니 체중은 7.4kg 감소했고요. 체지방은 7.9%, 허리둘레는 8.6cm, 엉덩이둘레는 9.1cm가량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서스 섭취가 체중 감소뿐만이 아니라 체형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먹는 거는 맛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맛없으면 또 못 먹거든요. 한번 맛을 볼까요? 이건 구수한 맛이 있죠. 그 옛날에 왜 뽑기 물에 타면 이런 맛 나요. 진짜 고소하네요. 구수하다 이거. 고소해서 먹기 좋아요. 네, 그러네요. 괜찮죠. 네, 고소한 맛도 나면서 고소함까지 있는데 근데 시서스가 이 체중뿐만 아니라 체형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시서스가 이에 도움이 되는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려면요. 이 식욕과 관련된 우리 몸에 있는 이 호르몬 세 가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만 관련 호르몬인 대표적인 호르몬인 렙틴, 아디포렉틴,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아마도 세로토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당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뭐 단 것이 당기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보이는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 것이 당기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배불러 호르몬은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배부른 증상, 그러니까 배부른 느낌을 이제 가져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렙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 이제 상황이 빠지게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인데요. 이 아디포넥틴의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 이때는 지방분해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때 이제 살이 더 축적되는 상황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시서스가 호르몬, 그 비만 관리하는 호르몬 있잖아요. 그 호르몬을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8주 동안 시서 추출물을 섭취를 시켰더니 아디포넥틴 수치가 17배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렙틴, 그러니까 우리의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개선되니까 포만감도 30%나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적게 먹게 되겠죠. 실제 렙틴 호르몬 수치도 이 저항성이 높아질 때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서스를 먹었을 때 29.8%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저항성을 측정하는 단위로 봤을 때에도 7.92mg/dL가 감소했으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 세로토닌 수치 같은 경우는 117%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호르몬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시서스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시서스에 들어있는 핵심 주요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시서스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은 바로 쿼르세틴입니다. 콜세틴. 자, 쿼르세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속에서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지방이 쌓이지 않고 몸속에서 지방이 줄어들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쿼르세틴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양파인데요. 자, 시서스에 들어있는 쿼르세틴의 양은 지금 나가는 그래프처럼 양파의 한 6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60배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주목해야 할 시서스 속의 성분은 이소람네틴입니다. 이 이소람네틴은 아몬드나 레드와인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시서스는 레드와인보다 1850배나 많은 이소람네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 이소람네틴은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돕게 되는데요.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소화효소가 분비되면서 활발하게 작용할수록 탄수화물 분해와 흡수가 빨라져서 지방으로 잘 쌓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소화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는 그만큼 살로 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소화효소가 활성화될수록 지방이 더 잘 쌓인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 시서스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분비되는 소화효소를 억제해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끔 도와주게 되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비커를 2개를 준비해서요. 똑같이 소화효소를 넣은 다음 한쪽 비커만 시서스 가루를 타서 잘 저어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양쪽에 동시에 빵을 넣고 관찰을 해봤는데요.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봤을 때 소화효소만 넣은 빵은 거의 분해가 되어 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반면에요. 시서스를 넣은 쪽의 빵을 보면 형태가 거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시서스가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이 들면 체중 관리 또 중요한 이유가 이게 관절에 무리가 맞아요. 가거든요. 체중이 늘면 아무래도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해외에서는요, 이 시서스가 뼈 건강 영양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국제 학술지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서스 추출물이 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뼈 조직의 재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골 손실률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조골 세포의 증식도 늘려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뼈의 골절 및 골다공증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드시려고요? 아니 한 잔 더 주세요. 이거 다 먹었는데? 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약처 건강 있는 식품 마크가 있는지 공식 마크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하루 권장량은 300mg이니까 권장량을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알레르기 체질이나 영유아, 어린이와 임산부의 경우에서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